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리고 듣고 나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 전미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번 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팔꿈치가 부서져도 한다. 수술도 막지 못한 이도류 도전. 이 말 한마디에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고 팬들 역시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오늘 일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 끝에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말이 가진 진짜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미르가 어떤 선수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특별한 재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투수로 던지면 묵직한 공이 포수 밑을 찢을 듯 꽂히고, 타자로 들어서면 장타를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스타일. 이런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붙는 단어, 이도류, 투타 겸업. 지켜보기만 해도 설레는 조합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부담과 위험이 따르는 길이기도 하죠. 감독과 코치들,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언젠가 KBO에서도 이도류 스타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전미르는 그 기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 무대는 냉정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타자들, 빠듯한 일정, 컨디션 관리의 어려움, 모든 부담이 누적되면서 결국 팔꿈치 부상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서게 되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그 역시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수술대 위에 누우며 들었던 생각, 재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도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재활은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공 하나 잡지 못하고 배트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나날들. 그 속에서 흔히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할까? 몸을 더 아끼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이 과정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투수는 투수만, 타자는 타자만.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팀과 개인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전미르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시점, 그는 조용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코칭 스태프, 의료진, 구단 관계자들 모두가 한 번쯤 고개를 갸웃했겠죠. 지금도 힘든데 왜 다시? 몸이 정말 버텨줄까? 걱정이 앞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전미르는 그냥 감정만 앞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활일지를 꼼꼼히 작성했고 자신의 구동작과 타격폼을 영상으로 분석하며 어디에서 무리가 생기는지 계속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독과의 미팅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투수로만 혹은 타자 한 가지만 하는 모습이 제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제 야구는 둘 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고집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문제는 그 고집이 몸을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진 역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부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야구계가 놀란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 다 하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수술과 재활을 겪고도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을 몸부림이 아니라 계획된 도전으로 만들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다듬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한국 야구에도 이런 선수가 나오다니. 그의 용기와 집념을 순수하게 응원하는 목소리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치면 어떡하지?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특히 롯데 팬들에게는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미래를 함께 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다면 구단은 왜 이 도전을 허락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전미르는 그저 하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투수로서의 플랜, 타자로서의 플랜, 그리고 시즌 전체를 바라본 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그의 진지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도전을 막지 않되 절대 무리하게 두지 않는다. 즉, 이도류를 시도하되 완벽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만 허용한다는 원칙.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타 겸업이라는 건 컨디션 관리, 훈련 분배, 경기 집중도 모든 면에서 2배 이상의 부담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상대팀 역시 전미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철저하게 분석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벽이 생기고 그 벽을 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르의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야구 인생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이 옳을지 위험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는 진심이다. 그 진심이 있었기에 야구계가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게 된 것이겠죠. 이제 전미르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그가 왜 다시 이도류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심과 집념을 살펴봤죠. 2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도전은 어떻게 운영될까?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선택이 KBO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보죠. 먼저 가장 현실적인 부분, 전미르의 이도류 플랜은 어떻게 구성될까? 구단은 이도류를 허락하면서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되 항상 몸 상태가 먼저다. 즉 성적이나 욕심이 아니라 팔꿈치 상태, 회복 속도, 피로지수,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수로 등판한 경기 다음 날에는 타격 훈련과 출전을 제한하고, 타자로 풀타임을 소화한 날에는 불펜 투구량과 피칭 루틴을 조절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건 매일 다른 계획표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바로 컨디셔닝 코치와 의료진입니다. 그들은 매일 전미르의 관절 각도, 근육 상태, 피로도를 체크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다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감독이 욕심을 내더라도 의료진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춰야 하는 구조. 이는 전미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류가 만드는 정신적 부담, 투수로 마운드에 오를 때는 경기 전체 흐름을 책임져야 하고, 타석에 들어서면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둘 중 하나만 잘못돼도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 생기기 쉽죠. 내가 두 가지 다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멘탈 코칭입니다. 그는 이미 전문 멘탈 코치와 상담을 병행하며 실패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는 실패가 더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전미르가 이도류에 성공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롯데의 전력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이도류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타선에서 한 명의 핵심 자원, 마운드에서도 한 명의 카드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이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가치가 아니라 전술 옵션 자체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이 경기 후반을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다양해지게 됩니다. 둘째, KBO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도류는 거의 이론 속 이야기에 가까웠죠? 일제히 가까웠죠.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프로에서 두 가지 다 하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만약 전미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유소년 지도 현장, 프로 스카우트, 선수 육성 철학까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왜 미리 막아야 하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겠죠. 물론 반대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도류는 결국 리스크가 크다는 주장. 야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에게도 몸은 하나다. 팔꿈치, 어깨, 허리, 투타를 동시에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부상 위험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정규 시즌 내내 이어지는 일정에서 지쳐도 참고 뛰는 습관이 생기는 것, 이 부분이 더 무섭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도전은 좋지만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한다. 이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밸런스. 전미르는 모든 경기에서 이도류를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한쪽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길게 보면 시즌 전체와 커리어 전체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전미르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 구단 코칭 스태프, 의료진, 그리고 그 자신까지 모두가 함께 배워가야 하는 영역이죠. 마지막으로 이 도전을 바라보는 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과만 보고 말하게 됩니다. 왜 오늘은 투수로 안 나와? 왜 타석에 서지 않지? 하지만 그 하루의 결정이 그의 남은 10년, 15년 커리어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미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런 말일 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괜찮지 않은 날에는 쉬어도 된다. 정리해보죠. 전미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계획된 이도류를 선택했고, 구단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원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KBO는 분명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전미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는 KBO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미르 이야기 2부였습니다. 이 도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면 좋겠네요.